오늘은 우주가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히그스 보손이 의외로 가벼운 상태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물리학에서 계층 문제로 알려져 있고 현대 이론 물리학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문가들도 왜 이런 값이 나오지? 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 해답에 조금씩 다가서면서 우주와 물질의 근본 성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2012년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스언에서 거대한 입자가 섞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를 통해 히그스 보손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표준 모형을 거의 완성된 이론으로 만들어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도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히그스 보손이 왜 이렇게 작고 정확히는 낮은 에너지 스케일을 가진 질량, 안정적으로 존재할까라는 것이죠. 표준 모형은 20세기 입자 물리학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이며 전자 쿼크 광자 같은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질량을 갖게 되는지 아주 성공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하지만 표준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그스 보손의 질량이 그렇게 낮게 고정되어 있기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자장론에서는 무수히 많은 양자적 교정 때문에 히그스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하는데 왜 실제로는 우주의 물질을 형성할 정도로 작을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히그스 보손은 스핀 0짜리 입자, 즉 스칼라 입자입니다. 전자나 쿼크처럼 스핀 2분의 1을 가진 페르미온은 스스로를 반쯤 상쇄하는 대칭성, 이를테면 카이럴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무한히 커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묶여있는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그스 보손은 그런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모든 양자장과의 상호작용이 질량에 대한 양자 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히그스 보손의 질량이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방지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히그스 질량이 왜 그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를 연구자들은 계층 문제라고 부릅니다. 만약 히그스가 실제로 너무 무거웠다면 초창기 우주는 빅뱅 직후 붕괴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주는 견고하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우리도 그 덕분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별의별 가설을 펼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법 후보는 초대층입니다. 초대층 이론에서는 모든 보손 입자마다 페르미온 짝이, 그리고 모든 페르미온 입자마다 보손 짝이 존재해요. 서로 다른 스핀이 짝을 이룸으로써 양자 교정이 정교하게 상쇄되어 아주 미묘한 시기적절한 치소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히그스 보손의 질량이 높게 치솟지 않는다는 그림이죠. 이 이론이 한때 크게 각광을 받았고 대형 강입자 충돌기 실험에서 새 입자를 발견할 거란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LHC가 가동된 지 10년도 훨씬 넘은 지금 아직까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초대층 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USY가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예전처럼 직관적으로 단순한 버전의 초대층 이론이 적중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변형된 SUSY 모형, 즉 초대층 파라미터를 조금 달리 설정한 형태라든지 발견 가능 범위가 더 높은 에너지 스케일에 있는 입자들을 찾는 방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 해법으로는 테크니컬러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히그스 보손은 사실 입자 두세 개가 묶여 형성된 복합 입자라는 아이디어죠. 마치 양성자나 중성자가 쿼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복합 입자인 것처럼 히그스 보손 역시 강력과 유사한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합성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경우 히그스 입자가 가진 질량은 그 복합 입자를 묶고 있는 힘의 스케일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양자 교정 때문에 무한대로 폭주하는 일이 막힐 수 있다는 이론적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 이론 역시 아직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실험적으로 배제된 부분도 점점 늘어났죠. 진짜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운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인류 원리나 멀티버스 가설과 결부해 설명하곤 합니다. 즉, 우주가 여러 갈래로 존재할 수 있고 대부분의 우주는 히그스 질량이 너무 커서 빠르게 붕괴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우주가 선택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 논리는 다소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만 최근 물리학에서 멀티버스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물리학자 사이에서는 어쩌면 이건 우리가 새 물리학을 못 찾은 걸 애초에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치부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현재 입자물리학계는 힉스 보손 질량이 왜 이토록 낮고 안정적인가를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아직 다룰 수 없는 더 높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혹은 우주론적 배경 복사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또는 중력파 관측의 신호등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포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건설될 차세대 대형 가속기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고 있죠. 경제적, 기술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지금껏 놓친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힉스 보손이 왜 가벼운지를 둘러싼 계층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핵심 난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물리학계는 초대칭, 테크니컬러, 복합 힉스, 멀티버스 이론 등 숱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입자물리학은 계속 진화해왔죠. LHC 이후로도 후속 실험과 차세대 가속기가 나오면 또 어떤 새로운 물리학이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 도약이 나타날 수도 있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힉스 보손이 왜 그렇게 낮은 질량을 가지는지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둘째, 지금까지 제안된 해결책들은 아직 확실한 실험적 증거를 얻지 못했지만 그 시도가 끝난 건 아니다. 셋째, 우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계층 문제 덕분이다. 우주가 안정적이라서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 철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앞으로도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그 뒤를 잇는 차세대 실험이 계속해서 우주의 비밀을 파고들 예정이니 이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저도 최신 동향과 연구 소식을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계층 문제가 왜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감이 잡히셨다면 좋겠습니다. 힉스 보손 질량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우주와 물질의 근본 구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함께 그 미래를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